뿐만 아니라 진달래꽃의 경우에는 철쭉과 외형이 비슷해서 혼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진달래꽃과 달리 철쭉에는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독성물질을 섭취할 경우에 미주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마비되거나 구토나 어지럼증, 호흡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봄에는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이 많이 피는 계절인데요. 자, 이렇게 예쁜 꽃들, 보통 이제 선물하거나 아니면 뭐 들판에 피어 있는 걸 감상하거나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꽃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꽃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독성이 없는 이런 일부 꽃들을 식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실제로 플레이팅 장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화전을 부쳐 먹거나 차로 우려 먹기도 하죠. 자, 이러한 식용꽃은 보기에도 좋지만요,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식용꽃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들이 피부 미용과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식용꽃의 성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식용꽃의 성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꽃에 들어있는 독성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식용꽃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식용꽃은 말 그대로 독성이 없어서 먹을 수 있는 꽃을 얘기해요.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진달래꽃이나 펜지, 국화, 캐모마일, 메리골드 같은 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자, 이 식용꽃들은 종류에 따라서 성분이 조금씩 달라요. 자, 우선 공통적으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플라보노이드는 파이토케미컬의 한 종류인데, 파이토케미컬 제가 한번 영상 만든 적이 있었죠. 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땅에서 자랄 때 강한 자외선이나 해충, 그리고 외부의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주고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퇴행성 신경질환,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이 외에는 꽃의 종류에 따라서 효능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 차로 많이 마시는 캐모마일은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캐모마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퀘르세틴은 혈관 속의 지방 과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라벤더는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줘요. 라벤더에는 알로페린이라고 하는 알칼로이드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은 케이신 Q5라고 하는 칼륨 채널을 활성화시킨 작용을 합니다. 이 칼륨 채널은요, 혈관을 감싸고 있는 평활근 세포에 존재해요. 이 평활근 세포가 수축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칼륨 채널이 활성화되면 평활근 세포가 이완되면서 혈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요. 혈관이 돌아오면 당연히 혈압도 낮아지게 되겠죠. 자, 이외에도 펜지 아시죠? 펜지는 요리에 많이 활용되는데요. 티로시나아제라는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효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꽃들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하게도 꽃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섭취하는 거죠. 자, 꽃을 섭취할 때 주변에 있는 꽃을 그냥 따드시거나 장식용 꽃을 따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농약이 뿌려져 있을 수 있죠.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드시면 안 되고 식용꽃을 따로 구매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용으로 길러지는 꽃들은 식용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제 분별해서 이렇게 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이 높죠. 그런데 이렇게 식용꽃을 잘 구매를 했더라도 꽃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암술이나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수술에 약한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물에 살살 씻어낸 다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달래꽃의 경우에는 철쭉과 외형이 비슷해서 혼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진달래꽃과 달리 철쭉에는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독성물질을 섭취할 경우에 미주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마비되거나 구토나 어지럼증, 호흡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달래꽃을 드실 경우에는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드셔야 해요. 자, 이렇게 꽃의 종류도 꼼꼼하게 확인했고 잘 손질하셨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서 드실 수 있어요. 꽃에 들어있는 식물성 폴리페놀은 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열을 어느 정도 가해도 성분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할까요? 가장 먼저 주위에서 좀 접해보셨죠? 화전.
화전이나 꽃차 이런 것들 있죠. 특히 꽃차는요, 향이 진한 국화나 캐모마일, 메리골드 같은 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외에 특유의 맛을 갖고 있는 꽃들은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해 볼 수 있어요. 베고니아 같은 꽃은 신맛이 있기 때문에 육류 요리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좀 상큼하면서 입맛을 돋워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또 한련화 같은 꽃은 겨자잎처럼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생선 요리와 함께 곁들이면 비린 맛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밖에도 펜지는 색이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크나 쿠키, 샐러드, 화전 같은 그런 음식을 더 돋보이게 하는 장식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꽃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더 식욕을 돋궈줄 수 있고 우리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식용꽃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식용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식용꽃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 아무래도 충곤증도 오고 몸이 좀 나른해지기 마련이죠. 이럴 때 식용꽃을 활용하면 보기에도 좋고요. 입맛을 돋우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용꽃을 먹을 때 생각보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섭취하는 꽃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도 해야 하고요. 잘 손질해서 꽃잎만 깨끗이 씻어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꽃을 기를 때 농약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을 지켜서 먹는다면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식용꽃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점의 닥터 K였습니다.